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진짜 한 주의 2023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방송이에요. 2023년도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알쓸맥자 방송을 하게 된 지가 시간이 참 무상합니다.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시간과 날씨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방송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가 한번 제가 2023년에 마신 맥주들 중에서 한 5개 정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5개 정도 맥주를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개를 뽑았거든요. 10개를 뽑았는데 10개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괜찮을까? 살짝 걱정이 돼서 일단 5개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괜찮으면 다시 5개 정도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저번 주 금요일 저희 비어도슨트의 밤을 했어요. 매년 이제 협회의 마지막 행사가 비어도슨트의 밤인데요.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22일이고 올해도 22일 날 했더라고요. 이번 비어도슨트 밤에는 진짜 많이들 와주셨어요. 날씨가 엄청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원래 비어도슨트 밤 때 메인으로 하려고 했던 행사가 그 비어다트 맥주 맞추기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올해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요거는 매년 이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비어도슨트의 밤의 행사에도 원래 기획을 했었지만 원래는 이 맥주 맞추기 게임은 아예 오피셜한 행사로 하나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어도슨트들이 모여서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굳이 맥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트릭도 제가 써서 비어도슨트의 맥주 맞추기 게임, 조금 이름을 재밌는 걸 정해요. 맥주 다트도 정확하지 않고요. 원래 독일에 이제 맥주 다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약간 변형을 한 거거든요. 조금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래서 맥주 맞추기 게임 대회를 원래는 오피셜하게 그냥 하나의 통짜 이벤트로 하려고 했던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미뤄지고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야 드디어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전국 비어도슨트들이 모여서 맥주 맞추기 게임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해볼까도 고민 중이에요. 공간이야 빌리면 되는 거고, 맥주야 사면 되는 거고, 참가비야 받으면 되는 거고, 협찬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어도슨트의 밤은 이제 호피라고 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새로 생긴 펍, 따끈따끈한 펍이죠. 우리 하정민 비어도슨트가 막 오픈한 펍에서 했고요. 굉장히 아담하고 깔끔한 펍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했고, 한 17명, 18명, 한 20명 정도에 되는 비어도슨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8년 첫 기수부터 2, 3년 최근 기수까지 한꺼번에 모여서 너무너무 의미가 깊었어요. 저도 보는 내내, 같이 함께 맥주 마시는 내내 즐거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날 맥주를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안주를 안 먹고 맥주를 마셔서 그런가? 그때 제가 저녁도 안 먹고 안주도 안 먹었거든요. 행사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런지 23일 날 약간 탈이 났어요. 맥주를 굉장히 알코올도수 높은 맥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켈시 한 케그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맥주들, 라거 종류들, 그 다음에 윗비어 종류들 좀 마셨거든요. 좀 많이 마셨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23일 날 탈이 나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제가 제일 술 먹고 다음날 안 좋을 때는 속이 불편할 때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뭘 먹으면 그게 이제 탈이 나서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는데 23일 날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뭔가 탄수화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바나나를 한 3개인가 먹고선 그게 탈이 나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했었고, 그래서 23일까지 일을 하고 24일, 25일 이틀 쉬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연말을 또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와서 아마 많은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뭐 저야 뭐 이제 애도 다 컸고 그래 뭐 친구들하고 뭐 술 마실 짬밥도 아니잖아요. 제 나이가.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쭈꾸미 쭈꾸미 볶음밥 먹으러 가고 집에서 글도 좀 쓰고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몸이 그렇게 깨끗하게 좋지는 않네요. 너무 많이 쉬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걸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제가 좀 꼽아본 2023년 올해의 맥주 5개, 탑 5라기보다는 베스트 5로 하죠. 탑 5는 뭔가 랭킹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랭크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고, 베스트 5, 가장 인상 깊었던 맥주 5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 인터내셔널 웨이브 듣고 왔습니다. 자, 제가 뽑은 2023 베스트 5 맥주는 첫 번째, 맥스 생맥주입니다. 놀라셨죠? 웬 맥스? 맥스가 이제 단종이 됐잖아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맥스면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유일한 올몰트 라거였어요. 지금 하이트에서 나오는 맥주가 켈리하고 테라, 제가 먹지 않습니다. 이 맥스는 정말 역사도 오래 깊었고 또 하이트의 올몰트 라거로서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판매량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단종을 시킨 것 같은데 이 뒤로 이제 켈리가 나왔죠. 그냥 깔끔한 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맥스는 나름 그 올몰트 라거만이 갖고 있는 그 바디감과 몰트에서 오는 아주 섬세한 단맛, 그리고 호평도 뒤에 갖고 있었거든요. 약간 파이니하면서 크래쉬한 이런 호평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단종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 제가 오늘 선정한 이 맥스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신 맥스 생맥주였어요. 저희 와이프랑 동네에서 그 어묵집이 있거든요. 어묵집에 가서 요 맥스를 생맥주를 마셨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같이 있었던 맥주가 기린이었는데 일본 기린 맥주. 일본 기린 맥주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맥주 서빙하는 환경을 좀 봤는데 별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그 하이디스펜서 있잖아요. 하이디스펜서 쓰고 그냥 밑에 라거 그냥 케그 있고 해서 맥주 관리를 뭐 따로 굉장히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맥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잔인가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진을 제가 찍어놔서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맥스 아쉽죠? 맥스가 아쉬워서 5번째 맥주로 좀 뽑아봤고요. 제가 원래 진짜 좋아했던 맥주는 예전에 오비 프리미엄 필스너라고 있었어요. 그 맥주를 제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단종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즐겨 마셨던 국내 라거가 맥스였는데 맥스도 단종이 됐고,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전 꽤 오래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었어요. 뭐 스페셜 혹은 이벤트 맥주들을 내놓으면서 변주들을 좀 주려고도 해봤고,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2023년을 마지막으로 단종이 돼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5번째
맥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맥주는 국내에는 없는 맥주예요. 국내에는 없는 맥주고 조만철 이제 우리 정혜원 대표님께서 예전에 올해 초네요. 올해 초 4월 달에 아주 스페셜하게 한번 주셨던 맥주인데 발라스트 포인트 아시죠? 발라스트 포인트에서 나온 트레이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세종 맥주예요. 세종 스타일이죠. 근데 전통적인 세종 스타일은 아니고 리저브가 붙으면서 이게 샤도네이 배럴에서 숙성을 시킨 그런 세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 오렌지 제스트라든지 뭐 허니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몰트함과 또 이제 뭐 과일의 좀 제스티한 향들이 같이 있는 그런 세종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래프티한 세종이죠. 세종이 갖고 있는 그 향신료와 같은 향과 더불어서 뭐 드라이함도 갖고 있고요. 근데 요게 샤도네이 배럴에 숙성이 되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의 맥주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종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묻어 있으면서 그리고 그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에서는 올라오니까 미네랄리티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면서 약간 흰꽃 같은 뭐 그런 향들도 좀 묻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어느 하나 서로 압도하지 않고 굉장히 균형감 있게 그 복합성을 나타내는 모습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워요.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사 먹을 수 없겠죠.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맥주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국에 있다고 뭐 누가 사 먹겠어요? 워낙 가격이 비싸서. 어쨌든 뭐 언제 다시 이 맥주를 접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 맥주가 또 특히 이제 화이트 와인에서 배럴 숙성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중에 세종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어울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맥주가 바로 이 트레이드 스트리트였습니다. 네 번째로 좀 꼽아봤고요. 세 번째 맥주는 다들 아시는 맥주인데 지금은 조금 마시기 힘든 맥주가 된 파울라노 살바토르예요. 뭐 살바토르 이렇게 불리우는데 요거는 예전에 마트에 정말 많이 깔려 있었고 생맥주로도 먹을 수 있었고 너무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맥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물론 국내 이제 크래프트 맥주나 수입 맥주의 다양성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살바토르는 이 도펠복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원조 맥주잖아요. 그죠? 그 파울라너라고 하는 양조장이 처음에 생겼을 때 수도원 양조장으로 처음에 생겼을 때 양조했던 맥주고 나폴레옹 이후에 이 파울로 수도원이 사라진 이후 다시 이제 파울라너라는 브랜드를 상업 양조장으로 부활시켰을 때 역시 첫 번째 복원한 맥주가 이 살바토르예요. 뭐 이 맥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더 깊게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뭐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이 파울라노 살바토르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먹었던 건 역시 뮌헨에 갔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먹었을 때보다 뮌헨에서 먹었을 때 이 맥주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제가 이제 인지하고 깨닫고 왔었거든요. 한국에서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약간 보관의 문제, 유통의 문제 때문에 맥주가 약간 힘들어하는 그리고 이 어두운색 몰트가 약간 안 좋아지면 어두운색 몰트에서 나오는 이 맥주, 어두운색 맥주들이 좀 안 좋아지면 약간 그 맥주 뜬 향 같은 것들이 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는 맥주 이 살바토르들이 한국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맨날 마트 맨날 밑에 막 이렇게 막 있어 사람들 잘 집어가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때 330ml로 또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뮌헨에서 이제 이 살바토르를 먹었을 때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이 건자두와
이 검은 과실에서 오는 검은 과실 그리고 드라이드 프루트이라고 하죠. 예, 드라이드 프루트에서는 말린 검은 과실에서 오는 그 뉘앙스가 아주 신선하게 딱 박히는, 그리고 쓴맛하고 단맛의 밸런스가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아서 그냥 꿀꺽꿀꺽 넘어가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꿀꺽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뉘앙스, 드라이 닥프루에서 오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 다음에 약간의 살짝 흑설탕 같은 향, 그 다음에 쓴맛과 단맛에서 오는 밸런스가 아주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건 라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살바토르라고 하는 맥주의 본질을 이제 뮌헨에서 아주 느끼고 왔거든요. 와, 너무 맛있게 먹었던, 뮌헨 갈 때마다 이 살바토르 맥주를 항상 즐겨 먹었던, 생맥주든 병맥주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도펠복 관련된 이제 수업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는 다른 브랜드들을 보통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 브랜드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뭐 셀레브레이터죠. 뭐 아잉글 셀레브레이터가 그나마 한국에 있어서 그걸 갖고 도펠복을 우리가 수업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셀레브레이터는 약간 이 살바토르랑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조금 더 브라운, 그러니까 흑설탕 쪽의 뉘앙스들이, 그 다음에 초콜릿티한 뉘앙스들이 조금 더 묻어있는 게 이 아잉거의 도펠복이거든요. 조금 달라요. 바디감도 조금 더 있습니다. 색깔 좀 더 짙고. 그런데 살바토르는 이 아잉거의 셀레브레이터에 비하면 이 색도 조금 더 엠버 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뭐 흑설탕의 진한 뉘앙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초콜릿티함보다는 이제 건과일에서 오는 뉘앙스가 훨씬 더 지배적이죠. 조금 달라요. 알코올 도수는 살바토르가 조금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마시기는 살바토르 역시 조금 더 좋은, 밸런스가 그만큼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더 이상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맥주를 마셔본 지가 2017년 17년이죠. 그죠? 제가 뮌헨을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2017년, 뮌헨 마지막 갔을 때 2020년이었군요. 2020년에 뮌헨을 갔어서 그때 마셔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살바토르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 살바토르에 대한 이 아련한 기억만 갖고 살았다가 그 저희 정혜원 중에 병일님께서 요번에 독일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이 살바토르를 사주신 거예요. 500ml짜리 2병. 한 병은 이제 수업 때 쓰고 한 병은 제가 마셨죠. 제가 진짜 아무도 안 주고 혼자 토요일 날 매장 다 정리하고 딱 앉아서 각 잡고 마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 전용잔에다 따라 먹고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살바토르 전용잔이 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살바토르 전용잔을 또 가져와서 사진도 좀 제대로 찍고, 이거 사진을 제대로 이제 남기질 못해가지고 마셨는데, 놀랍게도 정말 뭐 2020년 뮌헨에서 먹었던, 2017년 뮌헨에서 먹었던, 2015년, 2013년 그 이전에 뮌헨에서 먹었던 그 살바토르의 향미가 아주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마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알았죠. 나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갖고 있는 살바토르의 향미에 대한 기억이 맞았구나를 다시 확인하면서 감동하면서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맥주는 다시 수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수입이 잘 소비가 안 됐을 때와 지금은 또 문화가 좀 달라졌거든요. 이 파울라노 살바토르가 들어오면 분명히 이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의 런던 프라이드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런던 프라이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잘 안 마셨잖아요. 잘 모르고. 근데 지금 런던 프라이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런던 프라이드는 생맥주로 들어서 꽂히면 금방금방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주에 대한 매니아들이 있어요. 저같이.
살바토르도 역시 만약에 생맥주든 병맥주든 가져오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박스로 구매를 해서 마시죠. 그리고 이 맥주가 꽂혀 있는 펍에 가서 반드시 마시고, 이 맥주 때문에 저는 그 펍을 갈 거예요. 근데 저는 펍을 갈 때 그러거든요. 펍을 갈 때 그 맥주가 꽂혀 있고 그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그 펍을 가기 때문에, 이 맥주는 지금 이 수입사가 누구죠? 뭐 화이트였던 것 같은데 또 바뀌려나? 누구든 이 살바토르는 꼭 수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음악 듣고 와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지노 토요일의 끝에서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로 제가 꼽은 맥주는 요번에 벨기에 트라피스트 투어 가서 깐띠옹에 가서 먹은 맥주입니다. 의외죠? 예, 제가 람빅을 뽑았다는 게 뭐 벨기에 트라피스트 맥주들을 뽑을 만도 한데, 물론 탑 10 안에 뽑힌 맥주는 있습니다. 베스트 10 안에. 그 트라피스트 에일보다는, 그러니까 트라피스트 에일 다 맛있었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좋았는데, 오히려 제가 람빅을 잘 안 먹잖아요. 람비란 맥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맥주는 정말 머리를 땅 칠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맥주였기 때문에 꼽았습니다. 그 깐띠옹 가서 뭐 스트레인 람빅이랑 뭐 여러 가지 마셨는데, 저는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맥주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는 수입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스페셜하게. 이 맥주가 그 북위 50도 동경 4도라고 하는 맥주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 모르시겠죠, 뭐. 근데 이 맥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 맥주고, 이 맥주가 그때 깐띠옹 그 펍에서, 깐띠옹 바에서 30유로 했거든요. 외부 반출 불가능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켰어요.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고 가격이 30유로여서 야, 이왕 비싼 거 먹자 하고서는 시켰는데, 이 맥주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 맥주는 그 북위 50도 동경 4도, 요거는 이제 브뤼셀의 위도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맥주 굉장히 스페셜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람빅을 배럴에 숙성을 해서 나온 맥주예요. 흥미롭게 마셨고, 보통 람빅 하면은 이제 특유의 펑키함, 그 다음에 신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요 맥주는 그 숙성된 그 꼬냑 배럴인 것 같아요. 예, 꼬냑 배럴이었던 것 같아요. 이 꼬냑 배럴에서 숙성시킨 맥주를 서로 블렌딩해서 만든 맥주예요. 아무래도 이 꼬냑 배럴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과일 향들, 그 과일향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배어 있고요. 하지만 그 과일향이 뭐 포도향 이런 건 아니죠. 꼬냑 향이에요. 꼬냑에서 올라오는 향들. 그 다음에 알코올이 같이 역시 묻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람빅하고는 다른 약간의 알코올 웜스가 꽤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 람빅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딱 통하는 그 중심부에 있는 그 향의 뉘앙스와 계열들이 딱 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과일 향이 좀 더 추가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혹은 뭐 오크 통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뭐 오크에는 바닐라 향 같은 게 좀 묻어 있고, 그런데 제가 람빅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람빅을 꽤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맥주는 그 배럴에서 올라오는 향보다는 이 꼬냑 향이 조금 더 많이 묻어 있었고요. 또 알코올의 따뜻함이 좀 더 맥주의 향들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좀 집중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산미나 펑키함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 떨어가면서 야, 괜찮네. 뭔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뭐 펑키함이나 아니면 신맛들이 나를 괴롭히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반적인 람빅에서 느껴졌던 그런 강력한 어떤 페놀 계열의 향들이
오히려 조금 더 희미해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다른 향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복합성이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 맥주는 제가 꼭 한번 남기고 국내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한 번도 꼭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맥주입니다. 이게 국내에 들어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스페셜하게 들어왔고 뭐 대외적으로 판매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이제 수입을 뭐 한두 병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 마셨고요. 요런 좀 스페셜한 맥주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스페셜했으면 거기서도 그 이제 반출을 못하게 했었겠어요. 거기 안에서만 소비하고 마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스페셜하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맥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2023년에 마셨던 가장 흥미로운 맥주 바로 더 브루어리의 멜랑주노아입니다. 요 맥주 아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나요? 이게 국내에서 수입도 됐었고 된 것 같고 뭐 얼마나 이게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 요거 선물을 받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피를 오픈하신 우리 하정민 대표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맥주거든요. 제가 올해 은근히 더브루어리 맥주를 꽤 많이 마셨습니다. 뭐 블랙 투스데이부터 뭐 굉장히 다양한 이 더브루어리 맥주를 마셨거든요. 굉장히 고가고 알코올 도수 높잖아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맥주가 많이 있어요. 이 더브루어리에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계열들 스타우트들이 굉장히 실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맥주들이 많은 곳이 더 브루어리인데 꽤 많은 이제 더 브루어리 맥주 마셨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더 브루어리 맥주들도 몇 개 있고 꽤 오래 숙성시키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사가지고 한 뭐 1, 2년 더 숙성시킬 계획이 있는 맥주들도 있는데 이 멜랑주 노아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맥주는 일단은 일반적인 또 배럴 에이지드 맥주랑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미국 크래프트 쪽에서는 이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데 배럴 에이지드 맥주를 블렌딩하는 그런 맥주들을 굉장히 스페셜한 맥주로 출시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맥주 더 브루어리의 이 맥주도 마찬 그런 거죠. 이 맥주는 버번 배럴 에이지드 발리 와인 맥주와 그리고 버번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블렌딩한 거예요. 흥미롭죠. 느낌이 어떻냐? 뭐 최종적인 뭐 그런 느낌은 발리 와인도 아니고 임페리얼 스타우트도 아닙니다. 두 개 블렌딩 했기 때문에. 하지만 두 개가 블렌딩돼서 나오는 그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향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거는 버번 이제 배럴에서 나오는 바닐라와 이제 약간 오키한 향들 이런 향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 또 워낙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이기 때문에 16.6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은근한 알코올의 향도 있지만 그 안에 이게 다크 초콜릿과 그 다음에 그 이제 과일들 특히 건과일에서 오는 그런 향들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마시기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마시기 좋아요. 알코올도 물론 16.6도기 때문에 굉장히 세지만 하지만 이게 막 코나 이런 데서 비강을 깡 치고 올라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은근히 모든 향들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각각의 배럴 에이지된 발리 와인과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굉장히 완성도 있었던 거예요. 이 완성도가 있는 두 맥주가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향의 어떤 조화들 그리고 밸런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초콜릿도 다크 초콜릿
초콜릿보다는 약간 밀크 초콜릿 계열들의 향이 조금 더 있어서 이거 되게 맛있네, 마시기 좋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과일을 품고 있는 밀크 초콜릿인데 밑에 바닐라 향과 오크 향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세지 않은 알코올 향, 따뜻한 알코올 향이 같이 이렇게 쑥 이 향들을 감싸면서 이 비관과 목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흥미롭다, 굉장히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희 매장, 독립맥주 공장 매장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같이 먹자 했는데,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잘 못 먹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맥주 알코올 도수 16도는 굉장히 좀 경험하기 힘든 알코올 도수잖아요. 그런 알코올 도수 때문에 뭐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뭐 직원들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가 배럴 에이지드 된 맥주와, 그리고 그런 맥주들, 완성도 있는 배럴 에이지드 맥주들이 서로 섞여서 나오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향을 갖고 있는 맥주. 뭐 웬만한 뭐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때려부실 수 있는, 다 깨부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맥주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장 인상적인 맥주로 뽑았습니다. 시간이 아직 좀 있네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나머지 맥주들하고 올해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른 맥주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10개 정도 뽑았거든요. 일단은 뭐 이건 뭐 향미와 상관없이 제가 좋았던 좋은 추억, 꼭 남기고 싶은 뭐 이런 맥주들도 좀 섞여 있는데요. 일단은 벨기에 델리리움 카페, 그 델리리움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에서 먹었던 델리리움 트레멘스, 뭐와 함께? 시가와 함께. 우리 이승현 이사님하고 그 벨기에 델리리움 카페에 가면 꼭 해보자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가를 사서 그 길거리에서 델리리움 맥주를 들고 시가를 한 대 피면서 맥주를 마시는 거. 굉장히 어른들의 놀이죠. 어른들의 놀이. 그다음에 중년들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담배를 원래 안 폈어요. 지금도 안 피고 있고. 근데 시가는 가끔씩 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뭐 들어 마시지 그러지 않고 입에서만 향을 느끼는, 그러니까 시가의 향만 느끼고선 입담배라고 보통 하죠. 그런 거를 가끔씩 했어요. 요즘은 잘 못 하는데 제가 저런 것들을 조금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델리리움 이제 카페 가면 거리가 있어요. 길거리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뭐 외국은 그냥 맥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유럽은 미국은 힘들고요. 유럽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대했는데, 특히 이제 너무 그 기억이 좋게 남아 있고, 또 이 유럽, 특히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마셨던 델리리움 트레멘스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네그라 모델로 맥주를 좀 뽑았어요. 요 맥주 뭐 대단히 대단한 맥주는 아니죠. 그런데 요 맥주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맥주고, 또 멕시코에서 나오는 그 비엔나라고의 후손이잖아요. 한국에 꽤 있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막 마트에 깔려 있었고, 요 대기업 맥주인데 그루프 모델로라고 하는. 근데 요 맥주를 요번에 저희 비오트슨트 23학번 최은주 대표님께서 괌에서 사오셔가지고 수업에도 쓰고, 저도 오랜만에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요 맥주도 조금 꼽았고, 그리고 그 델리리움에서 나온 그 배럴레이지드 맥주가 있어요. 요 맥주 몇 년 전에 이제 델리리움 행사했었을 때 약간 시음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 맥주가 이제 한정적으로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꽤 많이 마셨더라고요. 뉴타운 가서 요 맥주를 그래도 꽤 많이 마셨는데, 이 맥주는 굉장히 뭐 벨기에 맥주들이
배럴 에이지드 맥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맥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델리룸에서 배럴 에이지드를 했었을 경우에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배럴 에이지드가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한 특징들이 빵빵 터져 나와야지 기억에 남기 마련인데 델리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델리룸 맥주들이 그 배럴 에이지드가 되었을 때 본연의 어떤 특성들을 잃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기억에 좀 많이 남아서 좀 뽑았고 국내 맥주로는 몽트비어의 라운드 미드나잇 12를 꼽았습니다. 국내에도 근데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이 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도 있는 것들을 별로 마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버드나무 정도가 그래도 꽤 훌륭한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냈었는데 이 몽트비어의 라운드 미드나잇 12 같은 경우는 잘 안 팔리고 알려지지 않고 솔직히 가성비적으로는 조금 단점이 있지만 맥주 자체로는 굉장히 국내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맥주도 역시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라트라페 오크 에이지드 맥주입니다. 많이 마시진 못했어요.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저희 비어도슨트 정회원들 모였을 때 제가 조금 풀었거든요. 근데 워낙 한 병 더 사올 거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병 사와서 마셨는데 이 콰드루펠이 배럴 에이지드 된 것들이 벨기에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맥주들이 많은데 라트라페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뭐 다행히 아주 훌륭한 그 배럴 에이지드 콰드루펠 맥주를 라트라페에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먹었던 맥주인데 스폰탄 바질 한 4년 묵은 거예요. 근데 제가 스폰탄 바질을 매년 다 먹어봤는데 2년차가 가장 조금 신선하고 생생했는데 3년차부터 조금 희미해졌거든요, 향들이. 근데 이번 4년차는 크게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너무 진짜 바질의 그 풀향, 아주 신선한 풀향이 생생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런 반면에 그 남비계 펑키함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약간 그런 펑키함들,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그런 펑키함들이 조금 사라지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4년차 스폰단 바질 뭐 그냥 밋밋하겠지 하고 마셨는데 람빅의 그 특유의 섬세한 신맛과 펑키함들은 살아있으면서 바질의 향이 완전히 뭐 그냥 생바질을 믹서에 갈아한 것 같은 뭐 그런 향들이 팡팡 터지는데 그 두 개의 조화가 너무너무 훌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방송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이 방송이 하나하나가 조금 많이 힐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에는 또 어떻게 방송을 할지 고민이 되는데 또 재밌는 기획을 갖고 조금 더 나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알쓸맥잡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좀 모셔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맥주 이야기 또 제가 마신 맥주 이야기들 조금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2023년 마무리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4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